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튜버 김한솔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요. 예상치 못한 삶의 어떤 순간들, 이걸 어떻게 마주하고 또 즐길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어린 시절 아픔부터 시력 상실이라는 정말 큰 시련까지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게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요.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관점을 찾고 또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이걸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특히 그 본다는 것에 의미 있잖아요. 이걸 어떻게 김한솔 님이 재정의하는지 그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. 네. 그럼 김한솔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? 9살 때 어머니랑 헤어지고 그 뒤로도 두 분의 새어머니를 짧게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했다고 하죠. 네, 특히 11살 땐가요? 두 번째 어머니가 자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 그런 대화를 엿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정말 큰 상처였겠네요. 그렇죠. 이런 반복되는 어떤 가족 해체 경험, 또 정서적 불안정 속에서 평범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겁니다. 네.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이 나중에 큰어머니 댁에서 얻게 될 그 안정감과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네, 불안정 속에서 오히려 안정의 가치를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. 그러다가 이제 13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정말 또 다른 큰 시련이었죠. 네, 맞아요. 세상에 정말 혼자 남겨졌다는 그런 막막함에 빠졌을 때 그때 네 번째 어머니, 그러니까 큰어머니와 큰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합니다. 여기서 좀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. 바로 그 지정이죠. 안정적인 환경의 힘이랄까요?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, 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, 이런 걸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고, 네, 놀랍게도 그때 성적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환경이 개인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. 비로소 여기서부터 미래를 좀 계획할 수 있게 된 거죠. 근데 그 평온함도 잠시였어요. 16살 생일을 앞두고 정말 예상치 못한 시련이 또 닥치죠. 아, 시력 문제였죠? 예, 갑자기 오른쪽 눈이 안 보이게 되고 희귀병 진단을 받으면서 2달 뒤면 완전히 실명할 거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. 어휴. 공교롭게도 딱 18번째 생일에 장애인 등록신을 받았다고 하니 참 기분이 어땠을까요?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. 겨우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겠죠. 네, 실제로 학교도 그만두고 한동안 그냥 누워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 하는 부분이에요. 그 계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. 자신 때문에 밤새 우시는 큰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를 이렇게 지지해준 사람의 슬픔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. 네,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위한 어떤 책임감 같은 거네요. 맞아요. 그게 다시 일어설 동력이 된 거죠.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건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는 점자 한글 영어를 단 한 달 만에 다 마스터하고 맹학교에 진학했다는 점이에요. 이야, 정말 대단한데요. 여기서 또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명확한 이유나 동기 이런 게 주어지니까 역경이 오히려 엄청난 집중력과 추진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네, 네. 그리고 맹학교 경험도 빼놓을 수 없죠.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각장애인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. 이런 확신을 얻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시각 외에 다른 감각들을 활용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,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배우게 된 거고요.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참 대단한 게 주변에서 아니 시각 매체인 유튜브를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도 원샷 한솔 채널을 시작했잖아요.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.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제 생각에는 핵심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협력하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. 강점과 협력. 네, 본인은 이제 컨텐츠 기획하고 소통하는 데 강점이 있으니 거기에 집중하고 영상 편집 같이 좀 어려운 부분은 친구를 설득해서 도움을 받은 거죠. 그렇군요.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그런 현실적인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냥 의지만으로 된 건 아니라고 봐요. 네, 맞아요. 그 결과로 세계 최초로
점자가 각인된 실버 버튼까지 받았으니 정말 상징적인 성공이죠. 그렇죠. 그리고 김한솔님의 활동은 그냥 개인의 성공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. 네, 그 컵라면 점자 표기 제안했던 거요? 맞아요. 그게 실제 제품 출시로 이어졌잖아요. 네, 그게 참 좋은 사례죠. 개인이 겪은 어려움이 어떻게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또 점자로 직접 쓴 책 슬픔은 원샷 매일이 맑음 출간도 시각장애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을 깨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.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그걸로 실질적인 변화까지 만들어낸 거니까요. 정말 대단한 거죠. 김한솔님은 이제 그 시각장애가 처음에는 물론 고난이었지만 지금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기회를 주는 일종의 선물이 되었다.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.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는 그 말이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. 바로 그 지점에서 김한솔님만의 어떤 핵심 철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인생에는 불행과 행복이 늘 같이 오는데 불행이 너무 크면 그 뒤에 따라올 행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. 그는 불행이 딱 닥쳤을 때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을 행복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선택을 한 겁니다. 관점의 전환이군요. 그렇죠. 이게 바로 그가 본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인 거예요. 시력은 이렇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야는 오히려 더 넓어진 셈이죠. 이건 뭐랄까 굉장히 강력한 심리적인 관점 전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김한솔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? 좌절하기보다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나 또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잖아요. 네. 당신에게 찾아왔던 예상치 못한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셨나요?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. 그 너머에 있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가능성, 또 다른 성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이 질문을 마음속에 잠시 품고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